2천만 원 갖고 4,500만 원 판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832만 원 가지고 4,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0대 자영업자 정군TV의 정군입니다. 호!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순수익 구하는 방법, 그리고 물대, 물류대금, 매출 원가라고도 하는데 그런 각종 사업 용어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들은 중간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냥 재밌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군님 재밌어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짧은 한마디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짧게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사장님들 순수익을 구하시려면은 일단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마진, 그리고 단기 순수익. 마진은 뭐냐?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매출이 있잖아요. 매출에서 매입 원가를 제외하면은 이제 마진이에요. 매입 원가는 물대라고도 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한 재료 같은 건데 그거를 뺀 나머지가 이제 마진이라 그래요. 마진인데 단기 순수익은 뭐냐? 그 마진에다가 판매 관리비랑 기타 여러 가지 세금이나 각종 모든 비용들 다 빼고 난 해당 기간의 순수익을 단기 순수익이라고 해요. 근데 마진, 공원이익, 한계이익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이쪽에 I 동그라미 모양 클릭해보시면 정군의 꿀팁 손익분기점 구하기 영상에 용어 설명 같은 게 있으니 그거를 참고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물대라고도 하죠. 그걸 빼요. 거기서 판매 관리비, 판관비를 빼요. 그러고 나서 각종 세금을 빼면 이게 단기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뭐냐? 다른 말로 물류대금, 물대라고도 하는데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셨던 거 댓글로도 물대가 뭔가요? 물대는 어떻게 구하나요? 원가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4,500만 원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음료, 식자재, 주류, 기타 여러 가지 거래처들이 있죠. 거래처들한테 2천만 원 결제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물대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정확한 물대가 아니에요. 정확한 매출 원가, 물대를 구하는 방법은 사장님네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품목을 리스트를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월말에 재고 파악을 한 번만 하세요. 그래서 품목별로 매입 차액이 발생하게 돼요. 그 매입 차액을 사장님이 그 결제해줬던 주류, 음료, 식자재 결제해줬던 아까 2천만 원에서 더하거나 빼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장님들이 지금 좀 헷갈리는데 무슨 소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어려워요. 컹싸지. 그래서 제가 정군 아닙니까? 이야기 쉽게 예를 들고 왔어요. 매입 차액이 뭐냐? 6월 1일 날 사장님이 이제 장사를 딱 시작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생맥주가 두 통이 있어요. 두 통? 치통? 흥통? 우루사. 6월 1일 날 장사하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생맥주가 딱 두 통이 있어요. 한 통에 우리 계산하기 쉽게 6만 원이라고 일단 쳐보자고요. 가격은 전혀 다르지만 한 통에 6만 원인데 두 통을 가진 채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열심히 막 장사를 하다가 6월 30날 이제 문 딱 셔터 내리고 나서 다음날은 이제 7월 1일이겠죠. 이제 문 닫고 나서 이제 월말 재고 파악을 딱 하는데 생맥주가 30통이 있네?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2천만 원을 주류 어디 막 다 결제를 해줬지만 1일이랑 30일이랑 비교했을 때 28통의 재고가 추가적으로 더 생긴 거예요. 이 비용을 계산하는 거를 이제 매입 차액이라고 하는데 한 통에 6만 원이고 지금 28통이 재고로 쌓인 거잖아요. 사장님의 창고에 28통이 쌓였어요. 그럼 28통 곱하기 6만 원 하면은 6, 38, 180에다가 12만 원 빼면은 168만 원. 사장님은 2천만 원을 물류대금을 결제를 해줬지만 그 중에 168만 원은 사장님 창고에 지금 문 앞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4,500만 원을 팔기 위해서 2천만 원의 원가가 든 게 아니라 168만 원은 아직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168만 원을 빼면은 계산기 어디죠? 1,832만 원으로 4,500만 원의 매출을 발생한 거예요. 이게 매입 차익이에요. 생맥주가 재고로 쌓였잖아요. 요 비용이 매입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갖고 4,500만 원 판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832만 원 가지고 4,500만 원의 매출을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168만 원이 더 생긴 거라고요. 어때요? 개이득이죠. 오랜만에 냉장고에서 청바지, 오랜만에 옷장에서 청바지 꺼내 입었는데 주머니에 한 3만 원 들어있을 때 그런 기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매입 차액을 모르고 야, 너 4,500 파는데 물대 얼마나 나와? 이러면은 보통 나 이번에 거래처 한 2천만 원 결제해줬어. 2천만 원이 우리 물대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정확한 물대가 아니에요. 자, 반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장님이 6월 1일 날 장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양념통이 30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6월 30날 장사 다 하고 이제 셔터 내리고 딱 보니까 2통이 남았어요. 양념이. 양념 한 통에 3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또 28통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28
28통 하면은 3, 3은 9에다가 6 빼면 84만원. 84만원은 사장님이 더 쓴 거예요. 2천만원만 쓴 줄 알았는데 2084만원으로 4,50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거라고요. 그러면 2천만원으로 4,500만원 하면은 44.4444%인데 물류 퍼센트가 84만원이 더해지면은 물때가 46%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맥주가 28통이 더 재고로 쌓여 있다면 168만원이 세이브 됐으니까, 그러면 물때가 또 40%까지 내려가요. 40%에서 46%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달마다 이게 바뀐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사장님들이 반드시 체크를 꼭 해보셔야 정확한 물때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판관비, 판매 관리비인데, 판관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매출 원가를 제외한 장사에 필요한 모든 지출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뭐 수도 전기세, 뭐 월세, 뭐 하물며 정수기나 뭐 비대 같은 걸 렌탈하는 그런 비용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만약에 뭐 출퇴근을 위해서 차를 리스를 했다면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판관비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딱 핵심 포인트 두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인건비에 관해서인데, 사장님이 직원을 써요. 월급을 한 300만원 정도 준다고 치면은 그 300만원이 다가 아니라 이제 4대 보험비가 나가잖아요. 그럼 보통 한 10%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직원 월급에 10%보단 조금 덜 나가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들 또 이제 잊고 계시는 것들이 퇴직금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이거 나중에 그때 가서 막 줄라 그러고 얘가 막 일을 막 열심히 하면서 막 1년 2년 3년 되면 이게 부담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미리 알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8.4% 정도 잡으면 되는데, 이것도 세금이랑 어쩌고저쩌고 해서 10%.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월급을 300만원 주는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300만원에 20% 정도는 사장님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세이브를 해놓으세요. 300만원에 20%면은 60만원 정도 되겠죠. 60만원이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사장님 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따로 빼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판관비 두 번째 핵심, 감가상각 비용을 따져보세요. 정군, 감가상각이 뭔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장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감가상각 비용이란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산정하여 비용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어렵잖아요. 막 어렵죠. 그래서 제가 또 전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장님이 매장을 구하시는데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보증금 얼마? 그거는 사장님이 진짜 뭐 가게를 뭐 태워먹는다든가 뭐 이상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돌려받는 비용이에요. 그냥 권리금 있죠. 권리금도 이제 감가상각 비용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비용 또한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처음에 사장님이 매장 오픈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이 2천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달달이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그 비용이 한 달로 따졌을 때 얼마가 될지를 이제 책정을 하는 건데, 보통 5년으로 나눠요. 60개월로. 그 이유는 임대차 보호법이 5년 동안은 보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한번 해놓으면은 5년 동안은 그래도 내가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따져서 60개월로 나누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원을 60개월로 나눴을 때 33만 3,333원이 이제 감가상각 비용인 거예요. 이 비용은 따로 뭐 어디다 내야 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혹시나 간판이 막 뚝 떨어졌어, 아니면은 뭐 타이루가 하나 박살났어, 이랬을 때 엄한 데서 이렇게 채워서 그거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가 뭐 4천만원이 들었다 2천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60개월로 나눠 보셔가지고 그 비용을 통장에 따로 꼭 저축해 두세요. 만약에 무사히 잘 넘겼다면 그 돈은 이제 적금처럼 사장님한테 다른 무언가를 또 할 수 있게 목돈이 될 것이고, 만약에 간판이 날아간다든가 뭐 무슨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단돈 30만원 60만원 100만원이라도 그 비용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가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종잣돈이 될 수 있으니까, 감가상각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요거는 따로 세이브를 해두시는 거를 반드시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관비까지 사장님들이 배우셨다면 정말 다 배우신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만 빼면은 단기 순수익을 사장님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쪽에 보시면 제 이전 영상에 세금 이해하기 편 참고해보시면 제가 정말 잘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거 참고해보시면 좋겠고, 저희 매장 기준으로 매출 총액의 7, 8%가 종합소득세 부가세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장님들의 과세 표준에 따라, 그리고 일반 과세냐 간이 과세냐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장님 매장에 맞게 구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세금 구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아무리 늦어도 3일 안에는 다 답글을 달아드리니까 체크해보시면 되겠고, 세금은 어쨌든 이쪽에 동그라미 영상 세금 이해하기 편 한번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진, 물류대금 구하는 방법, 그리고 순수익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순수익 구할 때 두 가지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라. 마진과 단기 순수익의 차이. 그리고 나서 단기 순수익을 구할 건데, 단기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은 매출액에서 매입 원가를 빼고 판매 관리비를 빼고 세금까지 빼면 그게 단기 순수익이다. 매출액에서 매입 원가만 뺐을 경우에는 이걸 마진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매출 원가, 물대 요거 구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뭐라고요? 매입 차익. 매입 차익 구하는 방법은 월말 재고 정리를 통해서 한 달 동안에 이거는 좀 더 창고에 쌓였네, 요거는 창고에서 좀 더 끄집었었네, 그러면 뭐 2천만 원의 매입 차익을 더하거나 빼셔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꼭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에서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의 급여 같은 경우에 20% 정도는 좀 더 염두에 두셔라. 그리고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그런 비용이 있으니까 꼭 따져보셔라. 그리고 그 비용을 따로 저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